안녕하세요. 그제 240페이지입니다. 지금 주택법 보고 있는데요. 저 주택법 제1장이 총설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우리가 영어를 봤죠. 영어를 봤고 두 번째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건설해가지고 첫 번째 사업주체 봤어요. 사업주체 다른 법에서는 사업주체를 시행자라 그랬죠. 시행자 그랬는데 이 법은 사업주체라고 표현하고 사업주체도 뭘 받는가 그러면 등록사업자 생각납니까? 사업주체에서 국토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준이 연간이죠. 연간 단독주택 얼마요? 20%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은 20세대 이상. 대지는요 만 제곱미터 이상. 숫자 기억해야 돼요. 기준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대지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그걸 봤고요. 두 번째 뭘 봤냐 그러면 주택조합을 봤어요. 주택조합. 주택조합 봤는데 주택조합은 일단은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주택조합은 지역,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렇게 했는데 이 직장이 건설하는 직장하고 공급받는 직장 두 가지 구분됐죠. 그래서 원래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를 받는데 유일하게는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한다 이런 거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택법에서 건설하려면 이제 주택 건설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야 돼요. 이걸 보고 사업계획서인 겁니다.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는 거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니까 사용검사. 오늘 해야 될 이 부분부터 사업계획서부터 해야 되고 건설이 끝나면 제3장에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공급해가지고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봐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이것도 많이 들었었고요. 투기과열지구하고 주택의 전매 제한이다 이 제도 있고 세 번째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해 가지고 청약 통장 팔지 마라 통장 팔지 마라 이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리모델링 이 부분은 딱히 중요하게 안 보니까 4월달쯤 볼 것이고 그럼 오늘 해야 될 게 사업계획승인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사업계획승인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 주택을 건축할 때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무슨 법을 쓸 것인가? 이렇게 하면 무슨 법이요? 네, 주택법. 건축한다 무슨 법이죠? 건축법이요. 그러면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구분해가지고 주택은 두 가지니까 단독주택은 기준 효죠 30호 공동주택은 세대요 30세대 두 개를 기준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면 30호 30세 미만이면 건축법에 의한 뭘 받냐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건축법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30호 30세 이상이면 이상이다 그러면 미만은 몇 가지 그 숫자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29, 29가지. 이상이라는 숫자가 포함되니까 30부터. 이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이다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은 예외 없이 뭐다?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30호 30세대 이상이라면 건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주택법이다. 주택법. 주택법에서 뭘 받냐 그러면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돼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은 30을 기준해 가지고 미만이면 건축법 건축가 받는다 이렇게 알고 이상이 되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규모는 방금 얘기할 때 첫 번째 단독주택이면 지금 원칙만 합시다. 예외까지 가지 말고 단독주택이면 30% 이상 나중에 예외 가면은 50%도 나와요. 한옥은 50 이런 게 있다고. 단독은 원칙 30% 이상. 두 번째 공동주택은 원칙 30세대 이상. 여기도 나중에 예외 보면 50 나옵니다. 세 번째 대지가 있어요.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뭐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하죠. 연간 여기는 20만 여기는 기준이 1년 동안 1년 동안 20만 이상 뭐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등록사업자. 그 등록사업자가 연간이 아니고 일시에 한꺼번에 단독 30, 공동 30, 대지 만 이상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좀 잘 알아놓고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누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군가 묻게 되면 자 첫 번째 뭐로 따지냐 그러면 몇 세대 건설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몇 세대 건설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 이게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 시장, 군수 누구요? 하나의 도시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기초그룹 만들고 하나의 도시. 근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여기까지 똑같아요.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하겠다? 시도 뭐라고? 대도시.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10만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하고 10만 이상이다면 시도, 대도시다. 결론은 이거야.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할 거냐, 도지사가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나중에 네 가지 배울게요. 첫 번째 누가 있냐? 첫 번째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든가 또는 토유주택공사가 한다. 거기 보게 되면 교재 241페이지 봐보세요. 241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승인권자에서 1번 대상 주택 30호 특정하면 50은 나중에 하고 또 30세대 호 단독 세대 공동 그러니까 단독 30호 이상 공동이면 30세대 이상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등록 기준과 다르다죠. 등록 기준은 연간 그런데 이것은 연간이 아니고 일시에 한꺼번에. 그래서 30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밑에 승인권자가 누구냐? 2번 승인권자죠. 국장, 시도, 대도시장, 시정구수인데 자 원칙이 가지고 시도, 대도시, 시정구수 해가지고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누구고? 시도, 대도시고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누구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다.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이다. 예외 국장이죠. 국장. 지금 밑에만 담기하지 말고 국가토지공사 국가나 토지공사나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할 때
330명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 토지개발을 추진할 때 또는 수도권 강의 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은 이런 내용까지 다 알려가지 말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다? 국장도 있다. 지금 이렇게만 하세요. 지금 이거 암기해봤자 큰 뭐가 안 되니까 원칙은 1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고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인데 예외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게 되면 242페이지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X예요. 그 다음에 4번 사업계획 그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X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240페이지 240페이지 1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절차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주체 뭐 내용 중요하지 않고 2번 사업계획 승인 그 부분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그 부분 원칙은 누구라고?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냐 이상이냐 예외적으로 국장. 그럼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배워갈게. 중요한 건 뭐가 있냐 그러면 일단 이건 암기 타고 지웁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700세대를 건설합시다. 아파트 700세대 짓는다 그러면 일단은 30 이상이니까 뭐 받아야 되겠다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조건이 뭐냐? 원칙은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원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한다. 땅 사와라. 근데 두 번째 예외 그러면 예외는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대지 소유권 미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겠죠. 대지 소유권 미확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뭐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좀 중요 부분이니까 대지 소유권을 미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해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 둘 셋. 얘가 중요 얘가 1번이 중요하고 2, 3은 별 볼 일 없으니까 3번은 누구냐 그러면 국가 또 지자체 또 공사 수업 시간에 공사 그러면 이 공사는 무슨 공사고? 토지특 공사 이건 누구 공사? 지방공사 항상 생각해주고 국가지자체 공사는 소유권 미확보에도 사업계획 승인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뭐는 있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소유권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세대를 갖다가 누가 하냐 그러면 현대가 아파트 700세 건설한다 합시다.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아파트 700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땅값 물어봐요. 여기 지금 시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현대가 알아보니까 3만 원 넘어 3만 원 정도.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민들한테 시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3만 원이라 하겠습니까? 더 받지. 주민들이 5만 원 정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현대가 뭐라 하냐? 오케이, 내가 이거 9만 원에 사줄 테니까 9만 원에 매입을 해줄 테니까 전부 다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 승낙서에다 뭐 좀 해주세요? 동의 좀 해줘. 동의. 사용 승낙서에다 동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세 몇 배 준다고? 3배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다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우리 같으면 해요? 안 해요? 하겠지.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 승낙서에다 동의해주면 현대는 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유권 없으면 뭐는 있다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됐다고. 그러면 뭐 해준다? 사업계획 승인 해준다 이런 얘기. 산이 있어요. 산. 이걸 갖다가 누가 LH가 택지 조성을 쫙 해가지고 산을 쫙 꺾어가지고 이렇게 택지 조성을 쫙 해가지고 그럼 여기는 수도 없이 많은 필지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누구한테 저기 있는 현대한테 매각을 했다.
LH가 이만큼 현대한테 매각했다. 현대는 이만큼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그러니까 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LH가 땅을 팔았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해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해가지고 땅을 싹 합병하고 분할해가지고 공부 정리해서 그 다음에 뭘 넘겨줘야 돼.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택지 조정 끝났지만 공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소유권은 못 줬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근데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다 사업계획을 해준다.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얘기요. 첫 번째는 결론 첫 번째인데 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고 두 번째 이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무슨 얘기냐? 주민들한테 주민 여러분 현재 얼마입니까? 3만 원 좀 빠지는데 주민들이 뻥쳐서 5만 원 그러니까 현대가 그러면 내가 9만 원에 매입해 줄 테니까 동의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동의해 주는데 이쯤에서 여기 있는 누가 갑이 여기 있는 을이 둘이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을 때 80% 이상 사용 수익 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세 번째가 처음 미확보한 토지가 갑이나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 상태에서 사업계 승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 청구가 뭐냐? 이 제도가 중요해지는데 매도 청구 그냥 나한테 팔라고 요구하는 매도 청구예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어쩐다? 사업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매도 청구란 게 무슨 제도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가 여기에다 이렇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현대가 여기에다 개발 사업한다. 근데 갑이 옛날부터 조상되도록 갑이 살아왔어요. 얘가 땅을 가지고 있는 애요. 또는 을은 현대가 개발 사업 한다는 걸 알고 잽싸게 먼저 정보를 알고 여기다가 땅을 사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현대가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건설하겠다 그러면 현대는 지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 작업해서 사고 다 사들인데 얘들 둘은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러면 이제 공사가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가 아까 얼마에 산다고? 9만 원 산다, 9만 원. 근데 을은 얼마에 판다고? 900만 원을 판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알받기. 이랬을 때 이 바퀴는 어떻게 팔 거냐? 이런 얘기,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둘이 900이라고 버틴다 그러면 현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어쩌든가 900 주고 사든가. 그럼 만일에 사업을 포기하든가 900 주고 사든가. 근데 남들은 9만 원을 팔았는데 얘만 900 주고 산다는 건 좀 뭔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얘도 9만 원에 사 뭔가 부당하죠. 얘가 만약에 900 주고 산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아파트 분양 원가로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분양 원가로 반영되면 결국적으로 이걸 누구한테 분양받은 자들 그대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변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900만 원이 아니고 9만 원에 사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방법이 이걸 갖다 주는 9만 원에 수용을 해버리면 돼.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현대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뭡니까? 사익. 얘가 900만 원 받겠다 우기는 것도 뭡니까? 사익. 국가는 현대를 도와줘야 돼요? 을을 도와줘야 돼요? 현대 배를 불려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인 을 배를 불려야 맞는 거예요? 이거 애매하죠. 이러면 어느 누구 편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멀리 바라보게 되면 얘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걸 모든 주민들이 이걸 갖다 그다음에 다 떠안게 돼 있다고. 주변가격이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쩐다고 집을 못 산다고.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발생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를 갖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용은 무슨 사업만? 공익사업. 이거는 절대 사익인 그거가 안 된다고? 수용은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냐?
매도 청구라는 수용하고 비슷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버틴다 그러면 현대, 쉽게 말해서 누가?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만 빼놓고 사업하면 안 돼. 얘만 빼놓고. 얘 거 빼놓고. 그럼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얘가 도로가 있었다 그러면 도로 이렇게 길 터주고, 이만큼 빼고, 단지 이만큼 빼고, 또 길 터주고, 이만큼 빼고, 이런 아파트 단지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제 매도 청구.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얘들이 지금 뭐 한다고? 알받기 한다고. 알받기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뽑기 그러면 딱 좋아요. 자, 그럼 매도 청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의리 안 판다고 미 확보했죠. 자, 일단은 얼마나 확보하라고? 80% 이상을 확보해야 돼. 80% 이상. 80% 확보하고 미 확보한 이런 애들한테 뭐라 하냐? 매도 청구 나에게 파쇄라고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법원 쪼르르 찾아가 가지고 매도 청구 이러지 말고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얼마 이상 협의하냐? 3개월 이상 협의는 해라. 팔아라. 3개월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지. 그때는 얼마 줄 테니까? 시가 줄 테니까 시가에 의한 매도 청구. 공시가 그러지 말고 어쩐다고 적정한 가격은 주라고. 적정한 가격.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법원에서 어쩐다고? 판결 내준다고. 승소 판결 나오면 그걸 기초로 가지고 갖다 뺏어오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는 현대편을 들어야 되냐, 만약에 을편을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냐, 현대라는 건설사 이익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을이라고 하는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 손을 들어야 되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파버린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그게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러면 저 을이 만일에 원주민이다 그러면 원주민은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보호해야지. 그러면 어떤 자를 보고 원주민이라 할까? 말로 조상 대대로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어떤 자를 원주민이냐? 무슨 얘기냐?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보다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죠. 생각납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기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이 10년 뒤에 개발될게요. 10년 뒤에 개발될 때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미리 점정했지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이란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기 전 10년 그때부터 소유한 자, 이 사람이 원주민. 이 자에게는 뭐 할 수가 없다? 매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주민 보호라. 원주민 보호. 근데 마침 여기 있는 을이 뭐라고 그리? 나는 원주민이다. 원주민이고 을은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해서 알아요. 이런 내용. 그럼 아까처럼 얘는 얼마 부르는데 만약에 값이 얼마 부르냐? 나는 900만 원 이러고 부르는데 원주민이다 그러면 얘 건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9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이번 기회에 챙겨야지. 나는 9천만 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그럼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업하려고 무슨 결정했다고? 지구 단위계 결정했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온 계획이요? 막 기억력 더듬어. 지구 단위계 어디서 나왔는가? 예,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5번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 공익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계획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익 성격 좀 띄니까 이 사업 어쩐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뭘 만들었냐 그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9천만 원 부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주체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사업 주체 보호 규정을 다시 만들었어요. 사업 주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 그러면 사업 주체는 얼마 이상 95% 이상을 확보해라. 95% 이상 어쩌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주 동의를 95% 이상만 받으라고.
그때는 원주민이든 뭐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고.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험에 잘 나오는 제도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원칙 뭐라고요? 대지 소유권 확보할 거. 예외. 미확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셋. 국가지자체 공사. 둘.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 하나. 얘가 중요하죠. 지구 단위계 결정하고 대지 면적 얼마 이상 80일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을 확보고 나머지 토지가 뭐가 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 상태에서 이상 뭘 해준다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다. 사업계획 승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고? 매도 청구하자. 매도 청구할 때는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두 번째 얼마? 또 공시거리 말고 시가에 따른 매도 청구.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자고, 또 원주민 보호하자고, 원주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10년 전 소유자는 원주민이니까 안 돼. 근데 원주민 중에서도 투기권보다 더 악질 같은 원주민이 있다고. 그럼 사업이 무산되니까 사업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중요하니까 이 제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결론이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 다음 어찌해야 되지? 공사에 착수해야 돼.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착수하는가? 착수 시기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봐요.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여기에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여기에다는 몇 세대 건설하냐면 500세대 건설한다. 여기는 몇 세대 건설하냐면 900세대 건설한다. 위에는 500세대, 900세대. 앞전체 공구 설명한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어디 얘기하면서? 하늘도시. 그게 알았나요? 그러니까 하늘도시. 건설사 하늘나라 다 보내버렸다고. 인천, 영종도. 공구 얘기했죠? 근데 얘는 무슨 얘기냐? 여기다 지금, 자, 900세, 얘는 900세대를 갖다 건설하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여기 몇 개 하고, 400하고, 500,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900을 받았는데, 두 개. 여기가 109고, 209도 이런다고. 그러면 착수는 언제 하냐? 둘 다 뭐는 받았다고? 사업계획서 받았다고. 사업계획서 받고 몇 년 내 착수한자? 5년 내. 그 5년 내 착수해야 돼, 5년 내. 5년 내 착수하라면 이거 승인 취소요. 주택법은 취소 끝맺이 뭐라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주택법은 취소 끝맺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취소해야 한다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공구별로 구분하게 되면 109 먼저 하겠습니까? 209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109지. 109가 먼저 하기 당연히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하냐? 5년. 그러면 두 번째 최초 외에는 언제 하냐? 최초 신고하고 최초 외에는 최초 착수하고 몇 년 내 하냐? 이것은 2년 내에 2년 내. 그래서 5년 내 안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2년 내 안 하면 어쩐다? 이 생각 지금. 여기 봐요, 여기. 5년 내에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얘가 언제까지 했다? 5년 내. 5년 내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얘가 5년 했어요. 5년 내. 자, 이거 뭐 했다가? 착수했다고. 그러면 얘는 어쩐다고? 착수하고 몇 년 내 따라오고? 2년. 2년 내 안 따라온 거예요.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400, 500 따로 받았다고? 아니면 900에 대해서 동시에 받았다고? 900에 대해서 동시에. 만약 얘가 사업계획 이게 2년 내에 안 따라 사업계획 취소돼 버리면 여기 있는 것도 취소가 돼 버린다고 전부 다. 그러면 공사하고 2년 됐으면은 아파트 터파기 시작해서 2년 됐으면 아파트 올라갑니까? 라는 겁니까? 골조는 다 올라갔지. 그 상태 취소가 되면 어찌해야 돼? 이것도 철거 원상복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5년 내 착수 안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지만 얘가 2년 내, 얘는 이거 착수하고 몇 년 내라고, 이것은 2년 내라고. 2년 내 안 온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취소가 되면 얘가 다 같이 취소된다는 얘기요. 그 착수 시간이 몇 년이다 하면 5년, 5년, 2년이요. 공구별로 구분 안 한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 5년. 안 하면 뜬다. 취소할 수 있다. 공구별 구분했다. 최초 공구는 승인받고 몇 년? 5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 몇 년? 2년. 안 해도 어쩐다? 취소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잡아야 돼. 최근에 약간 빠져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40페이지 보게 되면 240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그 세 번째 사업시행 있죠.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 체입이지 우선을요, 수용 사용의 특례, 타인 토지 출입 이런 부분은 4월 달이나 6월 달에 볼 거예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런 부분. 중요한 거 먼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40페이지는 사용검사 신청인데 사용검사 신청 그리고 옆에 사용검사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뭘 받습니까?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 제일 처음에 건축법에서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준공검사가 사용검사로 바뀌고 사용검사가 다시 뭐로 바뀌었다? 사용승인 바뀌고 건축법 뭐라 한다? 사용승인. 우리 주택법 뭐라 한다? 사용검사. 나머지 법들은 뭐라 한다? 준공검사. 근데 무슨 말 쓰더라고? 준공인가도 있더라고. 무슨 법? 토종법은 준공인가 이렇게 전부 다 뜬다고 같은 뜻이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사용검사 받는다 그러면 순간 뜬다고 주택법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용 승인 받는다? 건축법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인가 받는다 그러면 너는 토종법 했다. 정비사업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용어도 좀 필요해요. 근데 사용검사 이런 내용들은 이것도 6월 달쯤에 설명할 겁니다.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럼 241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승인권자 정리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243페이지 4번 주택의 분양가 제한입니다. 분양가 제한해가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여기 많이 들어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이 좋은 거예요? 적용 안 되는 주택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입장에 따라 다를까요? 입주자들은 싸니까 그렇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싼 게 좋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게 좋고, 누구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적용 안 받는 가격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난상인데, 그럼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부터 봐야 돼.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가?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속 편하게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1번에 박스 봐요. 박스 안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공공택지죠.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에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요. 그 지역을 보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럽니다. 한 장 딱 넘겨봐요. 245페이지. 245페이지 넘기면 큰 글자 2번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나오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어디에서? 민간택지, 민간택지. 공공택지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에요. 공공택지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따로 지정한 지역은 민간택지에서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 민간택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재개발 재건축. 이게 민간택지. 재개발 재건축. 그런 데는 민간택지. 자 그러면 243페이지 가가지고 다시 1번 봅시다. 1번 시작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이 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민간택지죠. 주택가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게 뭐라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뭔가 이것부터 잘 기억해야 돼요. 공공택지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2번 다음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경우. 두 번째 읽어볼게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축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이조에 따른 분양가 제한 적용받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우리 시험이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핵심만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축. 그 점 끝내자.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축. 세 번째 관광진흥법 제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 참 문제를 갖다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40층이고 160m인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관광특구에서 층수는 몇 층이고 40층이고 높이는 몇 미터다? 160m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지. 층수는 안 됐지만 뭐가 됐으니까? 높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나가 또는이지. 또는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고층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고층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미터? 4m마다 한 층. 그럴 말하고요. 120m 이상 배웠어요. 초고층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고층을 배웠다면서 초고층 안 배웠으면 말이 안 되지. 배웠지 당연히.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200m 이상. 자,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걸 뭘 하겠다? 준초고층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건축법 공부하면 이거 암기했으니까 고층은 30층 몇 미터? 120m. 초고층 몇 층? 50층 몇 미터? 200m. 맨날 이것만 또 암기하다가 여기서는 관광특구 몇 층? 50층 몇 미터? 150m. 이러니까 이제 습관 헷갈린다고 이러니까. 왜 또 주택법 50층이면 얼마가 나와야지? 200m 나와야지. 주택법은 왜 또 150m가 나와야지? 둘이 또 안 맞냐?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 건축법은 자꾸 이것 보고 따라 쓰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 책은 오늘까지 보고 버릴 거예요. 왜? 기본서 나오니까 기본서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걸로 공부해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 쓰려고 욕심내지 말고 다음 주 가게 되면 이미 다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저런 거 다 써주니까 욕심내지 말고. 자, 건축법은 모든 건물이요. 모든 건물. 그래서 건축법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미터마다 한 층이다? 4m만.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미터? 4m마다 몇 층을 본다고? 한 층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50층이 몇 미터가 나온다고? 200m 나온다고. 우리가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중개사무소 얻어가지고 임차해가지고 중개업할 때 내 사무실 크게 보이는 게 좋아요? 작게 보이는 게 좋아요? 크게 보이는 게 좋죠? 그러면 이렇게 층고가 높은 게 크게 보일까요? 이만큼 낮은 게 크게 보일까요? 그럼 높은 게 크게 보이죠.
그래서 층 높이를 우리가 4m만 한지는데 주택이다면 주택은 층고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상가 건물은 층고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뭐가 보여? 커 보인다니까 건물이. 매장이 커 보여. 과일 가게 안 맞습니까? 과일 가게 특징은 과일 진열해놓고 옆에다 전부 다 벽을 뭐로 붙여요? 유리.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거. 두 배로 커 보이지 않나요 그거?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용 건물은 층고가 높은 게 좋은데 주택을 갖다가 뭐 남한테 주택을 보여주려고 삽니까? 뭐 하려고? 나만 거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층고 3m하고 4m하고 주택을 층고 4m 한다면 그만큼 이만큼 뭐가 더 돼야 돼요? 난방비가 더 들고 냉풍을 할 때 그만큼 더 들고. 그러니까 주택은 원래 4m 단층인데 우리나라 주택법은 주택 건설 기준은 건축법을 안 따라 주택법 따랐어요. 주택법은 층고 기준은 몇 m냐 그러면 3m에 3m. 층고 기준 3m. 그러니까 주택법은 50층 그럼 얼마 나온다고? 3, 55, 150m, 200m가 아니라고. 건축법은 200m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법 기준이 3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게 네 가지.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자유경 외자유지,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관광특구 몇 m 이상? 150m 이상. 제가 앞전에 그런 사람 봤다 그랬죠. 한 실장이 설명하는데 도생 그러면서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으니까 이게 좋은 주택입니다. 실장이 막 설명하는데 이거는 도생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받으니까 좋습니다. 이러고 설명을 막 하니까 제가 듣다가 도생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이 건물이 이 주택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실장이 물어본다고. 실장님 근데 도생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교수님이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도생 뭐예요? 이게 도생이죠. 이게 도생. 팜플렛에 있으니까 주면서 교수님 이게 도생. 그러니까 도생이 뭐냐고. 아 이게 도생이라니까. 실장님이 왜 이걸 보고 도생이라고요? 왜 이거 보고 도생이라냐고 물어봤더니 소장님이 도생이라 하잖아요. 소장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은 게 좋아요? 안 받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 그 말을 뜬다고? 규제한다 규제. 우리는 규제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일단 규제는 안 받는 게 좋죠. 근데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예요? 서민을 위한 규제니까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득자에서는 받는 게 좋지. 그 말은 내가 사는 집이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지 당연히.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도생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도생이 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어. 주택이라는 거. 도시형 뭐라고?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건설사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 이 도생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서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건설사를 서민을 위해서 많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빠르게 많이. 그러면 건설사한테 뭐를 줘야지? 특혜를 줘야 돼, 특혜를. 그러니까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했다. 서민을 위해서 집은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겠고,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러려면 건설사한테 뭔가 이익은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처음부터 적용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뭔가 그 출제 잘 때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공택지 안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민간택지 중 국장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안 받는 거 4개. 하나, 도생. 둘, 경제자유경 외자유지.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넷, 관광특구 150m 이상. 그렇게 암기해야 우리가 문제 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격인데 분양가 상한제에서 말하는 분양가격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아주 쉬워요. 상식적으로. 뭐 플러스 뭐예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요. 뻔하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다. 땅값하고 건축값.
그러면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택지비는 택지가 두 가지. 무슨 택지? 공공택지, 그 다음에 민간택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그래가지고 공공택지는 간단하게 공공택지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공공택지 99%는 누가? LH가 택지 조성해서 건설사한테 팔아먹은 게 공공택지죠. 건설사한테 팔았을 때 판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그것은 공급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영수증 있으니까 공급 가격에다가 LH 판 공급 가격에다가 이 땅 이번에 누가 샀다고? 현대가 이 땅 사러 갈 때 운전하고 갔겠죠. 점심을 먹겠죠. 그 점심값은 땅 가격에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차 기름값은 포함해야 안 해야 돼요? 이런 걸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택지비에다 이 택지와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택지와 관련된 당연히 그 원가 넣어야지. 부대 비용이지. 그럼 부대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공공택지 택지비는 공급가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부대비용.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민간택지 택지비는 민간택지. 자, 현대가 자, 이 산을 샀어요. 산을 갖다가 매입했다고. 얼마 매입했대요? 평당 10만 원에. 평당 10만 원 샀습니다. 언제 샀어요? 20년 전에. 이제 이 산을 갖다 깎아서 산을 깎아서 뭐 만들었다? 택지 만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택지 만들어서 이제 뭐 한다 이때? 아파트 지었다. 자, 이 땅 가격은 얼마짜리요? 이게 애매하지. 또 여기에 건물이 노후 불량 건물이 있는 거예요. 싹 철거하고 다시 하자. 이게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요. 이거 땅값 얼마요? 이거 애매하지. 판 게 아니니까 애매하지. 이러면 이게 민간택지. 그러면 민간택지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가 계산해요? 이런 거를 계산하는 사람들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사람이 누구요? 감평사지. 감정평가서가 어쩐다? 감정한다. 그래서 감정가격. 근데 실제 땅 가격은 누가 매겨요? 감평사가 매겨요? 중개사가 매겨요? 중개사가.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땅 가격을 갖다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땅 가격 평가가 쉽냐고. 평가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대부분 땅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합시다. 감정가 빼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방법 학교는 진도 끝났나요? 뭐 거래사례 비교 이런 거 있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가격을 산정해서 감정가를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 거냐? 바로 옆에 땅이 몇 년 전에 얼마에 팔렸다 그럼 하면 되죠. 이걸 갖다 하면 되지. 근데 주변 땅이 팔린 적도 없다 그러면 이 땅 가격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감평사들이 이 땅을 감정평가할 때 어디 갑니까? 우리한테 어디에? 중개사무소. 결론은 가격은 여기서 책정을 되게 많이 한다.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어쩐다고요? 저 땅을 갖다 살 것처럼 취득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중개사무소가 싸게 불려요? 비싸게 불려요? 비싸게. 평당 얼마라고요? 10만 원. 팔 것처럼 처분할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싸게 해요? 비싸게요? 싸게. 그래야 일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얼마요? 8만 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우리는 눈치껏 얼마입니까? 너 9만 원이네 9만 원. 그러면 열심히 중개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중개하고 싶으면 딱 어디에서 국민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사장님 몇 번지 이 땅을 갖다 이 땅 가격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아 여기 국민은행인데요. 국민은행인데 땅 가격 왜 물어봅니까? 간혹가다 인천으로 옵니다. 왜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누군가 뭘 갖다가 대출 신청이 들어온다고. 감정평가사 보내기는 좀 그러고 가격은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중개사무소 의뢰한다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우리가 알려주면 그거를 기준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대출해준다고. 그러니까 간평사도 하지만 대부분 중개사가 기본적인 자료는 중개사가 먼저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국민은행에서 그 앱 만들었죠? 앱이 아니고 뭐 하나 만들었는데 누굽니까? 거기 키 큰 농구 선수. 서장훈. 서장훈 선수 뭡니까? 직방, 다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만든 거고 한방. 우리는 뭐 써야 되는데? 한방을 써야 되는데 또 하나 만들었죠? 국민은행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은행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시세를 가지고 있어요, 시세를. 그 시세를 누가 줬는데? 중개사가 줬는데. 그러니까 어쩐다가 앞으로 이제 시세 적응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중개사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대판 한판 뜨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압니까? 네이버에다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더니 그거 다 돈 주고 올리거든요. 직방, 다방 다 돈 주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자고? 쓰지 말자고. 근데 우리 뭐만 쓰자고? 한 방만 쓰자고. 10만 명 중개사 몇 개 있어요? 10만 개. 이 사람만 딱 뭉치면 해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딱 뭉치면 해볼만 하는데 신기하게 중개사 조직은 신기하게도 안 뭉쳐요. 이게 뭉쳐야 돼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대기업도 중개 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만이 딱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다 그러면 간평사 평가, 감정가 여기에다 플러스 똑같아요. 감정가 플러스 부대 비용이다. 이것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거예요. 공공택지는 공급 부대 비용, 민간 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인데 한번 생각해요. 공공택지는 땅 가격이 전국 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건축비는 전국이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우리가 시멘트 어차피 이제 건축하면 시멘트 했으니까 시멘트 한 포대가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각각 다르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운송비나 이런 거 따라 그러니까 예. 운송비 차이는 있겠지만 같아야 달래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1,000원 한다 그러면 얘가 1,003원 한다 그러면 얘는 1,005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운송비 따라가지고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차이 난다 안 난다? 거의 안 나요. 거의 건축비는. 왜? 건축 자재가 전부 다 이것은 생산을 하니까 생산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줘요. 얼마라고 딱 정해준다고. 왜? 자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정해줍니다. 그래서 말 국가는 국토부 장관이요. 기본형 건축비라고 국토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 딱 정해줘요.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이 정해주는 기본형 건축비. 여기에다 플러스 부대비용, 플러스 부대비용, 부대비용 보면은 국토부령이 정한다. 근데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기본형 건축비를 국장이 정해주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그러니까 전국을 똑같이 딱 잡으면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이 정해주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준다고. 국토부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얻는다고 여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준다고. 그러면서 이 범위 내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자기 지역 실정에 안 맞추면 시군구청장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의 분양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무슨 아파트가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이건 1번 당하고 2번 당이 맨날 싸우고 계세요. 지금도 더 잘 싸우는데 서로 1번과 2번이 서로 자기네가 서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민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들면 우리는 주택을 싸게 판다. 그래서 싸게 판다. 얼마나 싸게 팔 건데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반값 아파트다. 반값 아파트. 어떻게 해서 반값 아파트냐? 이게 토지죠.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여기 있는 주택은 뭐한다? 분양한다. 그럼 뭐가 된다? 땅은 안 받고 건축비만 이만 받으니까 된다고? 반값 아파트다. 이걸 뭐라고요? 토지 임대부 뭘 한다?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게 뭐냐면 공동주택인데 어디서 나오면 공공택지에서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그때 분양가 상한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뭘 받으면 안 되지? 얘 빼고 뭐만 한다? 건축비만. 그러니까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이 주택이 뭐라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면 뭐 한다? 건축비만 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4페이지 맨 위에 박스 1번까지 했습니다. 1번까지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자원가에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이함을 하고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좀 별개의 내용인데 원가 공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원가 공개, 분양 원가. 원가 공개한다 그러니까는 건설사하고 대통령하고 대판 한번 붙었는데 건설사는 원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다 망합니다. 대통령은 안 망한다. 공개해라. 해라. 못해요. 해라. 못해요. 결국은 해가지고 어디까지는 모든 주택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공개합니다. 그래서 원가 공개가 거기서 말하는 분양가 공시에 분양가. 분양가를 갖다가 공시해라. 건축비 그러면 택지비 건축비가 얼마 이래서 얼마 이걸 해주라고. 그래서 원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 공시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분양가 공시는 의무입니다. 의무다 그러면 끝맺음이 뭐가 돼? 끝맺음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그러면 공공택지냐 두 번째 민간택지냐 구분해가지고 공공택지는 누가 하냐 그러면 누가 하냐 이게 문제예요. 사업주체가 하이한다고.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하이한다. 의무니까 끝맺음은 하이한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민간택지는 시군구가 해야 된다. 이 부분만 딱 암기해요. 그래서 2번, 3번 잔뜩 있는데 2번 줄 거 봐요. 사업주체는 나중에 읽을 때 어떻게 있냐 그러면 사업주체는 그때 줄 거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차 공공택지에 줄 거 봐요. 공공택지 가까이 줄 거 놓고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때 입주자 모집 공개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줄 거 봐요.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이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3번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택지 줄 거 봐요.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택지 그렇게 줄 거 놓고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된 주택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다음 각과 구분에 따라서 줄 거 봐요.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있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시군구청장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4번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분양가가 지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말은 분양가인데 분양가 이 분양가가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걸 평가해야 되거든요. 분양가가 적정한가 안 한가 해가지고 이거 아파트 분양할 때 이걸 갖다 분양 승인해야 돼요.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 승인합니다. 분양 승인은 누가 하냐 그러면 시군구가요.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청장 분양 승인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시군구청장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사람 무슨 만물 박사냐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 전문가들이. 그래서 뭐를 만드냐 그러면 뭐를 만드느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러면 시험 문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국토부에 있어요? 시군구에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분양 승인을 누가 한다고? 시군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지? 시군구에 있어야지.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시군구에는 뭐가 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고 그 밑에 245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잠시 쉬고 합시다.